잘 키운 코인 하나 로또 1등 부럽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농부 1000%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입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거래대금 상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리플에 열광하면서 상위권에 두는 건지, 왜 우리는 리플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이 가장 관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마다 조금은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두드러지는 건 바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죠. 음, 해당 내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 리플은 우리는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단순한 상품이기 때문에 너희 SEC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현재까지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SEC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리플 더 나아가 코인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리플을 반드시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갖은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들을 발 아래 두면서 갖가지 규제를 통해서 코인계의 빨대를 꽂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뒷거래를 통해서 적자는 뒷돈도 챙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 중에 지난 5월 미 지방법원의 토레스 판사가 네, 리플 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힌먼 문서라는 건데요. SEC의 전 국장인 이 힌먼이라는 사람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런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습니다. 그동안 SEC 측에서는 이 문건이 공개되는 걸 이제 극구꺼리면서 저지를 해왔는데, 드디어 토레스 판사에 의해서 공개가 결정됐고 그 일정이 6월 13일 바로 오늘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리플 투자자 그리고 리플을 주시하고 있는 예비 투자자들은 이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하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리플이 승소하는 게 리플에게 좋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승소하는 게 리플 가격 상승에 매우 극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소송에서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리플이 승소를 해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멘텀이 한 방에 분출을 해서 전고점을 강하게 뚫고 상승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이죠. 리플이 패소를 해서 다시 한번 큰 조정을 받게 되고 우리는 리또속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경우의 수를 가장 바라고 있는데요. 바로 네, 원만한 합의다. 소송의 전체적인 승리는 어려울 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는다.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서 승소나 패소가 아닌 바로 서로 윈윈하는 원만한 합의죠. 왜냐하면 SEC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해오면서 패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패소를 한 적이 없다. 그만큼 정부를 등에 업은 기득권 세력이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지독한 놈들이죠. 그래서 만일 SEC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99.9% 얘네들은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 이 항소가 이제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 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져 오면서 리플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또 한 번 소송이 이어진다면 리플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폭삭 사그라들 거고요. 그렇게 깊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가장 원만한 합의가 가장 베스트다. 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승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승소가 아니면 실망감의 단기적인 타격에 이은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소 무거워진 리플에서 단기적인 성향을 띤 개인들 그리고 일부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가벼워진 홀가분한 상태에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게 리플로서도 그리고 리플의 세력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이 훨씬 덜할 거고요. 앞으로의 그런 상승 탄력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원만한 합의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숨은 뜻을 꼭 되새기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플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CBDC죠. CBDC. 그 전에 국제 송금 시스템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제 송금 시스템은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가와 국가 간 송금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은 한번 송금을 하게 되면 짧게는 몇 시간에서 뭐 길게는 이제 며칠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송금이 가능한데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여러 은행들을 끼고서 검증을 해야 하는 검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게 되는데 리플의 지금 리플렛의 엑스래피드 리플렛에서는 뭐 엑스커렌트,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세 가지를 현재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눈여겨봐야 할 거는 바로 엑스래피드입니다. 엑스래피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문으로 ODL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그 송금하는 그 시간, 그 트랜잭션이 불과 2, 3초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2, 3초 내에 바로 이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또한 굉장히 싸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기존의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 하에서는 달러를 사용하는 나라와 이제 그 외 다양한 국가의 통화를 예치금으로 이제 유치를 해야 하는데 리플렛을 통하게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존의 막대한 이 예치금을 대출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그런 이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도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한번 뉴스를 보시면 작년 11월 17일에 나왔던 뉴스이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 기업 리플이 자체 송금 시스템 ODL 서비스 지역을 40여 개 국가로 확대를 했다. 올해 리플은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등에서 ODL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를 했다. 법정화폐 기반의 리플렛 서비스를 사용하던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UAE, 영국, 미국 기존 고객사를 ODL 고객으로 합류를 시켰다. 리플 고객 성공 담당 수석 부사장 ODL 서비스 지역이 전체 외환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40개 시장으로 확대됐다.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전통 금융 인프라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속도, 효율성, 보안 및 확장성을 낮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로서도 추가적인 이윤을 이제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욱 더 많이 이 리플렛을 활용하는 그런 은행들이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최근 720원대 구간에서 지금 약 3.5%, 6%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693원대 구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리플로서도 이제 무리하게 이제 시선을 끌면서
이게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그런 뭐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저항대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에 SEC와 그리고 바이낸스죠. 바이낸스의 사태 영향으로 이러한 하락은 네, 세력의 자발적인 하락 조정이 아닌 시장의 시장 상황에 의한 비자발적인 하락으로 비춰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모멘텀과는 전혀 무관하다. 상관없는 그냥 쉼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저점 구간의 추세와 고점 구간의 추세가 현재 수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렴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차트이죠.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보통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언제든지 예단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죠. 다만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주봉이 좋다, 월봉이 좋다고 해서 뭐 1번 구간에서 아무렇게나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이제 양봉 구간에서 뭐 이러한 양봉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저도 계속 생기지만, 이런 양봉 구간에서 추격 매수 구간에서 따라가는 거는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이러한 문구를 항상 되새기면서 우리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승하는 이런 양봉을 따라가지 않을 용기가 없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나도 모르게 홀려서 매수를 하고선 다시 한번 주가가 꼬꾸라지면 후회를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일반적인 패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을 하셔서 향후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코인농부 프로처럼 1000%처럼 안정적이면서 유리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선 상단에 010 6534 7908번으로 문자 3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리플이 현재 갖고 있는 굳건한 펀더멘털과 언제든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날을 곧 보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되 시장 상황이 휘둘리거나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 다만 유리한 포지션, 이게 가장 중요하죠.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다. 그렇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현혹되지 말고 불안해동하지 말고 그냥 묵직하게 가시면 됩니다.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달러를 돌파하면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리플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은 스스로를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